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결단하에 미군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국내 시장의 출발 한번 예상해 볼 텐데요. 지금 코르와 EWI ETF는 플러스입니다.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0.78%로 자, 충격이 어느 정도로 시작이 될 것인가. 자, 국내가 3,000선을 3년 6개월 만에 돌파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글로벌 전략가들에서는요. 김호균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에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요. 네. 간밤에도 이란의 보복으로 세계 원유 주요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자, 의결 통과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현실화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세요? 네, 뭐 주말 동안 뉴스를 지켜보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텐데요. 일단은 주말 사이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주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일어날까 했는데 주말 사이에 전격적으로 발생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에 따르면 마치 이란 문제가 해결됐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란 것이 예측대로 흐르지가 않는 것이고 합리적 판단으로만 진행되지 않는 게 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 만약의 상황을 상정해서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반응 자체가 중요한데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직접 이제 언급한 것이 이제 미국인들은 이제 각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공식 대변이라 할 수 있는 이란 관영지에서는 이 바레인에 있는 미국 함대를 타격하자라는 언급과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실제 폴리마켓에서는 해당 이슈 이 직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확률이 베팅값이 크게 올랐었는데요.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의회 봉인이 승인이 됐고 이제 네. 결정만 남은 상황이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상당히 매우 상황이 심각하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의결은 통과가 됐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가 완전 될 것인가? 네, 의회 통과 이후에 네. 실제 행동에 따라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고 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의회 승인에 통과됐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은 갖춘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언제 시작될 것이냐 타이밍을 좀 보고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실제 결정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 타이밍과 실제 여부에 관련해서 증시와 유가, 비트코인 등등 굉장한 지금 변동성이 물밑 작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예. 네. 그렇군요. 자, 전쟁의 참혹함 좀 영상 보기가 참 힘든데요. 네. 자, 좀 더 속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말 사이에 4만여의 날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소식이 있었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장비 제재 강화. 예, 한쪽에서는 전쟁, 또 미국과 중국에서는 무역의 전쟁 또 격화. 참 심각하네요. 국내 반도체주까지 또다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개별적인 이슈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장세를 보게 되면 지수 장세보다는 이 개별 장세의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휴장이 있었죠. 휴장 이후 찾아온 이제 세만여의 날에 대한 변동성 이벤트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날 반도체 관련 규제 법안이 또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일제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관세 협상 관련해서 진전된 것이 거의 없죠. 영국만 이제 나온 상황이고 7월 초에 이제 유예가 만료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반도체 관세, 이 품목별 관세상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제 언급만 계속 있었고 아직 발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그 중국과의 갈등이 또 첨예화될 것이다. 반도체를 두고 이것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이 히토를 두고 한 번에 또 협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반도체를 갖고 중국과 좀 대립각을 세운다? 그것도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EDA 장비, 즉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의 규제가 히토르 규제가 풀리면서 같이 함께 풀렸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또 규제를 한다? 이것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반도체주도 이번 주에 봐야 할 핵심 포인트고요. 또 반도체의 풍향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주에 네. 실적 발표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분도 체크를 하시죠. 글로벌 증시를 뒤흔드는 재료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주말 사이에 서클의 주가가 또 20% 폭등했습니다. SRM도 34% 폭등해서 암호화폐주는 최고의 하루를 보냈는데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붕괴했습니다. 약간 디커플링 현상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어질어질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포모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서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합법화 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관련주의 움직임은 상당히 활발합니다. 서클을 포함해서 로빈후드도 신고가를 갔고요. 그리고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진 코인베이스도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결제망 점유율을 이 서클에게 스테이블 코인에게 뺏길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 비자, 마스터드 카드는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왜 비트코인은 빠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실제 이 호르무즈 관련 호르무즈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란 공격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도 이 13만 달러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은 이 10만 달러를 깼거든요. 그것은 사실 중동 이슈로 인한 부분인 거고, 이 서클 때문에 하락했다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서클이 이렇게 올라가고 스테이블 코인의 기대감이 올라가는데 그 비트코인 왜 빠졌냐 했을 때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고 지금 현재 나스닥과 이 같은 이제 위험 자산으로서 나스닥이 언제 빠질지 미증시가 언제 빠질지 이런 불안감이 이 비트코인에 더 먼저 선행하며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호재보다는 이 미증시의 향방이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안전할 수가 없겠고요. 자, 서클의 이거 주가 폭등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참 어질어질하네요. 이 부분도 이번 주에 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 폭스콘 미국의 휴스턴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되고 손정희 회장이 미국의 천조 규모의 AI 단지 건설했습니다. 거기다 정책에 힘받는 AI죠. 이재명 정책과 AI의 다음 주자는 또 로봇이라는 말이 있기에 그 로봇주의 재돌풍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다시 AI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고요. 피지컬 AI 영역에 있어서 매우 큰 성장세가 담보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현실적으로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인데요. 사실 지금은 추론 컴퓨팅을 늘리는 작업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먼저 선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의미 있는 트리거라고 보게 되면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만 이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테슬라 공장에 옵티머스가 많이 양산돼서 이 공장에 투입되는 그 장면 자체가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큰 트리거고 가장 앞선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장면조차도 로보택시 이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휴머노이드를 터치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건 또 어떤 부분에 있냐면 이 피지컬 AI,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국의 산업에 있어서도 유니트리나 유비테크 같은 휴머노이드 대표 기업들이 얘기하기를 28년도쯤에 상용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 개발과 시연 쪽에 집중하는 것이고 네. 양산 자체, 즉 돈을 벌어낸 시기는 28년도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치를 볼 때 우리가 너무 빠르게 예. 시장을 좀 앞서 나간다면 타이밍이 좀 어긋날 수 있다라는 네.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앞서 나간다면 좀 타이밍이 엇갈릴 수가 있다. 지금은 추론 컴퓨팅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테마 이상을 바라보는 데는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로 해 보이네요. 이번 주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콜, 풋옵션 엄청 팽팽한 가운데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상하원 출석 있고요. 또 네. PC 물가지표 네. 발표됩니다. 미국의 실적 발표도 이제 시작이 되고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투심 자체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기준으로는 이 CNN 공포 탐욕 지수가 중립으로 좀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더 하락하면은 중립에서 또 우려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호재는 로보택시 기대감, 그러니까 테슬라의 개별 호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뚜껑을 좀 열어봐야 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러나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GB200을 11만 개를 추가로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세팅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사실 AI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호재는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시장만 좋다면 어닝 플레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 신간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표 이벤트 중요한 게 있는데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가 공존합니다. 일단은 하드 데이터가 좀 더 중요하죠. PC, GDP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S&P PMI 제조업 서비스 PMI가 있습니다. 네.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준 FOMC가 끝났죠.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월요일은 오늘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그러니까 네. 7월 인하설 얘기했던 월러 이사 발표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 두 번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점도표에 찍힌 누가 비둘기고 누가 매파인지를 확인하면서 향후 금리 방향을 좀 예측해보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농 확전기로 속에 한 주간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거기다 금리의 방향 또한 매우 중요해 보이네요. 자, 김호균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 확정 리스크 속에 미국의 직접적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 곳의 공격, 이와 관련한 지정 확정 리스크의 고조, 오늘 한국 증시의 출발 상황도 잘 살펴보시고요. 자, 3년 6개월 만에 3,000피를 돌파한 가운데 이번 주에 또 MSCI 관찰 대상국의 재지정 주목도 높아 보입니다. 자, 항주에 대한 전략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